이렇게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문민경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술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최진선 영양사입니다. 최근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과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음주의 횟수와 양도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모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음주의 양도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식 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음주량이라던가 음주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시행하였던 음주 행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위험 음주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 이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술을 드시는 문화, 즉 혼술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모든 연령에서의 고위험 음주 행태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회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주가 더 늘어날까 봐 사실 걱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량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적절한 음주량이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 진료 지침에 보시면 실제로 남자분들은 한 30g, 여자분들은 하루 20g 이하의 알코올 섭취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이런 고혈압만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금주하시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에서는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알코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술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주 이용하는 소주와 맥주를 보게 되면 알코올 도수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략 소주는 16에서 20도 정도, 맥주는 4.5에서 5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로 인해서 일반적인 소주는 대략 한 병을 마셨다 싶으면 밥 한 공기보다 많은 양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고 맥주는 한 캔을 마셨을 때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은 실제 당뇨병만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기저질환, 특히나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혈압만 있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한 음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우리가 자율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환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그런 금주가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에 있어서 알코올이 문제가 된다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무알콜 맥주는 어떤가요? 무알콜 맥주라고 하면 죄책감이 굉장히 적어지는 건 사실인데 무알콜 맥주는 일반 음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음료나 그다음 무알콜 맥주에는 영양 정보가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적은 거는 한 15kcal부터 많게는 100kcal가 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무알콜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알콜 맥주는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당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알콜 맥주에도 당질 함량이 있고 요즘 리큐르라고 해서 약간 좀 특별한 과일 맛들을 내는 또 술의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또 굉장히 당질 함량이 좀 있습니다. 일반 소주가 좀 힘들어서 좀 단맛이 포함된 이러한 종류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종류들은 또 도수는 일반 소주보다는 좀 낮지만 당질이 좀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반 소주보다도 열량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주류업체에서 열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기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술의 열량 표시도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열량적인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술의 주로 알코올, 열량 이런 거에 관련된 측면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았다면 술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 하면은 저희가 그거와 적절한 안주 조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주면 삼겹살이나 탕, 맥주에는 치킨,
그래서 치맥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피맥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와인에는 치즈,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조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안주들이 이제 짜고 맵고 또는 달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그 안주를 통해서 염분이나 지방, 당제들의 섭취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소주를 드실 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삼겹살이나 뭐 곱창구이 이런 것들이 좀 지방이 많이 포함된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삼겹살은 1인분에 약 한 600칼로리 정도, 소곱창구이는 150g에 한 600칼로리 정도가 나갑니다. 해물파전 같은 경우도 밥 한 공기 정도의 열량이 나가거든요. 특히 전 종류들은 대부분 전분이나 밀가루 등 공유근에 해당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 상승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안주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삼겹살이나 육류탕보다는 좀 가급적 지방 함량이 적은 등심구이나 생선탕 이러한 것들로 이용을 하시면 칼로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주 안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맥주 안주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치맥 이런 기름진 안주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대부분 튀겨지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뭐 치킨을 이용을 하신다면 기름에 튀겨진 치킨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워진 치킨 아니면 닭가슴살 샐러드처럼 튀기지 않으면서 또 채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안주류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과일이나 치즈를 먹게 되면 죄책감이 많이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건 어떨까요? 과일은 이제 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으로 아시겠지만 당질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결국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치즈도 의외로 조금 지방이 많은 고지방 어육류근에 포함이 됩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반 정도면 100칼로리 정도쯤이 나가거든요. 따라서 치즈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혹가다 치즈 중에서도 조금 더 지방 함량이 적은 스티링 치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섞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이랑 안주랑 함께 드시면 열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나는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드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실제로 술을 안주 없이 먹게 되면 칼로리는 줄고 술을 드시는 동안에 혈당 상승은 어느 정도는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술은 이제 다른 영양소가 전혀 없는 MT 칼로리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순간 당분이 없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을 하느라 평소에 혈중에 포도당을 유지하는 당을 만드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혈당의 위험이 높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드시는 약들 중에서 주사제인 인슐린과 설포닐유레아 같은 이런 특별한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혈당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는 약제 중에 이런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제가 있지 않은지 의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술과 안주 모두 고열량 음식이어서 일반적으로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체중을 증가시켜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술만 드시는 경우에는 저혈당의 발생 위험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될 음식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가급적 금주를 권해드리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알코올과 당질 함량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열량이 적은 제품들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나의 건강한 혈당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음식들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